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 합격생, 수험생 유튜브 운영하셨던 렌지튜브 평가사님이 붙으셨어요. 평가사님,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34기로 합격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네, 평가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가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감정평가 시험을 어떻게 알고 준비하게 됐는지, 또 렌즈튜브를 어떻게 개설하게 된 경위도 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인중개사를 하셔서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를 권유를 하셔서 그 시험을 보게 됐는데 부동산 쪽이 저가 좀 재밌고 적성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감정평가사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렌즈 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험생활 할 때 수험생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위안을 많이 얻었어가지고 저도 그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면 재미있겠다,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설을 했고 약간 일종의 취미생활 같은 거였습니다. 작년 합격생분 중에 김영조 합격생이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그분도 합격을 하셨는데 렌즈튜브님도 합격을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김영조 수험생 채널을 보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었어요. 그러면 총 공부 기간과 이제 공부 장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2021년 초에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 수험 생활을 했고요. 공부 장소는 제가 대구가 고향이라서 대구 본가 근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시기별 공부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년차 동차로서 3년차 동차 마지막 해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11월부터 1월까지는 1차랑 2차를 병행을 했어요. 1차 50%, 2차 50% 병행을 해서 공부를 했고 2월부터 4월까지는 1차에 올인을 했고 그 이후에 1차 시험 친부터는 2차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규를 이제 2년차 이후에 3년차부터 저를 따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터디랑 단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단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차 때 불합격하고 나서 이현진 평가사님께 가장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가사님 강의를 이제 처음으로 듣고 싶은데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여쭤봤을 때 기본 이론 강의부터 다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셨고 저는 기본 강의부터 해서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파이널 강의까지 다 수강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2년차 떨어지시고 저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를 조금 산별적으로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 커리를 다 추천해드렸던 거는 법규가 그때 꽈락으로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꽈락이셔서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꽈락에서 이번에 원래 36점에서 요번에 55점 55점 올랐죠. 그래서 20점 정도 네. 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전날이나 시험날 준비했던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시험 전날에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시험을 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준비를 많이 했고 시험장에서는 실무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실무가 끝나고 나서 실무에 대한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하고 이론 법규에 집중하는 것에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시험장에서 제가 개별 스터디를 했었는데 개별 스터디원 한 명이 제 바로 뒷자리에 앉게 되신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GS를 1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바로 옆에 계시다 보니까 조금 GS 풀 때 같은 느낌이 나서 오히려 편안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험생활 부분에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공부하면서 아니면 제일 힘들었던 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습관을 잡는 거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게 되면 규칙적으로 가게 되는데 혼자서 하는 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 스터디를 많이 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이 캠 스터디라는 거를 제가 모집을 해서 항상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시에 항상 출석을 하고 캠을 켜서 같이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스터디를 거의 3년 내내 진행을 했었고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순공을 거의 10시간씩 찍었겠네요. 규칙적으로 거의. 네, 제가 2년 반 동안 계속 지킨 것이 하루 순공 10시간. 근데 일주일에 2번은 한 5시간씩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빡빡하게 공부를 하셨는데 시험 때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사람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개별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 온라인으로 하는 개별 스터디에도 많이 참여했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스터디도 하나를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렌지 튜브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거고 또 운동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홈트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좀 합격 예감이 좀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제가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올해는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시 답안이 올라오고 예시 답안 확인하면서 그 자신감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차 동차 좀 팁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3년차 동차의 경우에는 2년차 불합격한 후에 바로 공부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정비 기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일단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할 개별 스터디를 찾았고 협회에 가서 답안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조회를 한 걸 기준으로 복기를 해서 제가 수강하는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께 복기 답안을 보내드려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고쳐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전략을 짜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잠소를 탐색하고 이제 공부 습관 들이는데 거의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계획을 짜시고 또 이제 사람 좋아하는 이런 성격을 좀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스터디를 구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마디도 좀 부탁드려요. 다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위로해주고 전략을 잘 세우셔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